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있으면 연락해올 사람, 마음을 표현해올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한 장의 카드로 딱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진 그릇이 그려진 카드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깨졌던 관계, 금이 갔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함께 했지만 이제는 만나지 않는 상대, 존재는 알지만 연락할 수 없고 단절되어 있는 상대가 다시금 여러분들의 일상에 찾아오게 된다. 다시금 관계의 감정이 싹트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멀어진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관계보다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썸을 탔다든지 뭔가 연애적 감정을 나눴던 사람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번호에 이렇게 재회를 상징하는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끊긴 지 일주일이 됐든 뭐 길게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현재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대가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지 혹은 이제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조금이라도 궁금한 그 정도의 조그만 관심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구패가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걔가 뭐 하고 사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른 카드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먼저 보면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법한지 또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관계를 복구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카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실 고집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라고 보여요. 뭐 여러분들과 연애할 때 관계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감정이 커서 혹은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좀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게 막 성격이 안 좋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뭔가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 의견, 부분들을 쉽게 안 바꾸는 조용하게 쓴 은근하게 고집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춰주고 맞다 해줄 수 있어도 이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예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렸을 때 혹은 연애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피해가 갔을 때는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여러분들의 관계에 생겼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대를 설득하기가 상대의 고집이나 주장을 꺾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나 종교, 가족 문제와 같은 부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연애 관련해서는 뭔가 일과 연애의 균형, 연락 문제, 술 문제, 이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격이 안 맞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보면 뭔가 누구 한 명이 크게 뭐 100% 잘못했다라거나 감정이 식어서 헤어졌다라는 부분은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이별을 결정했을 당시에 사건이 있었다, 뭔가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좀 표면적인 이유고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를 해오면서 쌓여왔던 게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더 많이 쌓아왔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헤어질 정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혹은 이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상대가 이별 통보를 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별의 방식이 어떤 쪽이든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본인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더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별의 원인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한쪽이 크게 100% 잘못했다. 한 명이 한 명한테 무조건적으로 상처 줬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을 안고 지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본인도 쌓여온 게 있었고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게 된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본인이 잘한 게 있다. 내가 아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카드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사냥을 당한 건지 뭐 사고를 당한 건지 피를 흘리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제 위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듯 얼굴을 감싸안고 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본인이 비수를 꽂았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껏 쌓여왔던 거를 확 풀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이별을 결정해버린다든지 뭐 담아오다가 제대로 대화하지 않은 채 혼자 이별을 결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별을 통보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다라는 거죠.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울고 있는 상대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이 관계 잘 끝냈다. 내 자존심 지켰다. 너 후회해봐라. 내가 너보다 더 상처 많이 줬어. 내가 이겼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내가 너무 상처 준 것 같아. 관계를 끝내도 후련하지 않아. 너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 찜찜해. 이런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행동을 보여주거나 이 관계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딱 이 이미지처럼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고 힘들어하고만 있고 찜찜하고 미안한 감정을 안고 어떻게 이제 일상을 어떻게 잘 꾸려나간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다음 카드를 보면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더 이상 울고 있지 않고 일어났죠. 뭔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제 두드려 볼까? 아니면 혼자 이대로 잘 버텨볼까? 다른 사람으로 잊어볼까? 나 이제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고만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있든 아니면 연락을 해보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본인도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좀 잘 참아보고 버텨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러 온다, 다시 열어보러 온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두 장의 카드가 딱 이런 상대방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봤을 때도 이 카드의 키워드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I'm sorry, 미안하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너한테 상처를 줬는지 너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남한테,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는 너가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로 비춰지는지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자존심 부리느라 혹은 고집 부리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고 손을 놓아버린 거, 혼자 수심에 잠겨서 이게 맞다고 판단한 거, 이런 것들 다 미안하다 이거죠. 뭐 여러분들과의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분이 이런 후회나 그리움에 한몫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못해줬던 거, 상처 줬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분을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한 것도 있고 본인이 100%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했던 거, 본인이 못해줬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드를 보면 Something to say. 나 말할 거 있어. 미안한 감정을 곧 여러분들한테 전하러 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싫다거나 딱히 뭐 할 말이 없다거나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느라 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을 정리하고 언제 말해야 가장 좋을지 타이밍을 재고 있느라 용기를 내느라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이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할 말, 전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전하게 된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정말 얘는 내가 힘든 게 장난 같나? 내 감정을 뭘로 보는 거지? 우리 관계가 가벼워 보이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뭔가 어차피 내가 받아줄 거라고 얘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 관계가 얘한테는 가벼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태도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세를 낮추고 너의 얘기를, 너의 감정을,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태도로 조심스럽게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진짜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다칠까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다가오게 된다. 내가 어차피 돌아가봤자 너 잡힐 거잖아.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상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볼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카드를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카드가 주고 있는 조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결정이 내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카드라고 말씀드린 이 깨진 그릇이 여러분들한테 카드가 주는 조언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냥 깨진 그릇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가까이서 보면 깨진 부분이 이렇게 금으로 메워져 있거든요. 킨츠키라는 예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틈을 이렇게 금으로 채워서 새롭게 재탄생시킨대요. 보통 우리가 재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야, 어차피 깨진 그릇은 다시 못 붙여. 다시 붙여봤자 금가 있는 거 티나. 다시 깨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금 같던 거, 깨졌던 것을 애써 덮고 부정하려고 하고 감쪽같이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깨졌던 거 인정하고 그 사이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붙이면 훨씬 더 독창적이고 예쁘고 단단한 관계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 한번 사이가 어긋났던 거, 이별했던 거를 뭔가 쉬쉬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별했던 이유, 이별하고 나서 느꼈던 감정, 후회의 감정, 고쳐야 될 점을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훨씬 더 끈끈하고 단단하고 예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각자의 노력이 더해지면 이제 이별할 일 없다.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예쁘게 연애할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카드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상대가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기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는 2주 그리고 2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보면 이 영상을 보는 시점 기준으로 2주 안에 상대방한테 연락이 올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정말 길게 봐도 2달 안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접점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대방의 속마음과 후회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조언 카드의 내용 그리고 이 시기 카드까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에 가장 가까운 결정을 내리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있으면 연락해올 상대, 마음을 표현해올 상대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2번 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미리 카드를 뽑고 펼쳐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나무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자리를 잡고 좀 굳세게 서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대고 있을 수 있고 해가 뜨거울 때는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거든요. 여기 두 장의 카드가 이 사람이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더 페이트, 운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들어왔고 나머지 한 장은 부캐가 그려져 있는 카드예요. 이 두 장의 카드를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 운명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상에 곧 있으면 찾아오게 되고 이 부캐처럼 축하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벌써부터 로맨틱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소중히만 지켜나가 주신다면 결혼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나무처럼 워낙에 단단하고 굳센 사람이기에 결혼 상대나 진지한 연애 상대로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일지 또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가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좀 처음에 확 눈에 띄는 화려함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존재감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고 그 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배려와 자상함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비밀이나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감 있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막 본인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략을 쓴다든지 막 자신을 어필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게 본인이 본인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한테 쌓인 호감과 평판을 바탕으로 어느새 리더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또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될까 보면 일단 일이나 커리어, 직업에 관련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만큼은 좀 최고가 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뭔가 꼼수가 없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만큼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력이 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고 본인이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인기도 많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동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이성들한테는 뭔가 믿음직한 파트너, 결혼 상대로 최고의 파트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동성들한테는 좀 믿을 수 있는 존경스러운, 닮고 싶은 형이나 언니, 동생 이런 이미지거든요.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서 맡은 프로젝트나 업무는 당연하고 좀 시간 약속이라든지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가볍게 한 말들도 끝까지 지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은 허투루 얘기하지 않는다. 빈말하지 않는다라는 평판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인기가 사실 없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대방의 성격이나 장점이 여러분들과의 연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책임감이라든지 신중함, 좀 자상함이 연애에서 제일 크게 좀 진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자상하게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발을 벗고 나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내 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연애할 때 참고하면 좋을 점도 한번 보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이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는 게 있대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엄청 신경 쓰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연인관계도 그렇고 정말 힘들지만 않는다면 웬만한 건 본인이 배려하고 참고 맞춰주려고 한대요. 내가 괜히 이 얘기를 꺼내서 우리 사이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이 본인한테 정말 많이 의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본인은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서로의 휴식처, 조금 내 마음이나 내 힘든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편이 서로 돼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의 힘든 점이나 상대가 뭔가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점을 알아봐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베프,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다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돼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그 매력이 드러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 여러분들의 눈에 그다지 띄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 조금씩 이 사람이 신경 쓰이고 함께하고 싶어지고 왠지 모르게 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대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좀 천천히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 사랑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 같거든요. 딱 이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때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는 사실 초반부터 여러분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호감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상대는 워낙에 신중한 타입이거든요. 연애 횟수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각 연애 사이 텀도 길 것 같아요. 왜인지 보면 한 번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정말 많이 주고 상처도 그만큼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이전 관계나 연애에서 받은 상처를 조금 빠르게 다음 연애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사람으로 치유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치유한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눈길이 가고 자꾸 신경 쓰이고 알아가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 때 일단 던지고 보자. 알아가고 보자. 연락이나 해보자. 내가 아직 조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는 안 됐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보자. 이런 타입은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인이 마음이 준비가 됐는지 혼자 마음을 키워나가고 여러분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상대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해 올 때쯤에는 여러분들도 상대방한테 이미 호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신경 쓰는 건가 싶은데 그때 상대가 딱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와서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먼저 탐색하고 신경 쓰기 시작했긴 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에 신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해오지 않다가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질 때쯤 이제 딱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브레이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과연 어디서 만나게 될까도 한번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카드 둘 다에 고독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연애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때 시작되는 연이라는 거거든요.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나 뭔가 소개팅을 준비해 본다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연애가 그다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내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있을 때, 연애 안 해도 되겠다, 별 생각 없다 할 때 정말 불현듯 딱 시작되는 관계라서 소개팅이나 결정사 같은 좀 의도적인 만남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다지 연애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시작되는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뽑아볼 시기 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하게 더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리딩을 딱 들어보시고 바로 기억에서 탁 지워버리고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시는 게 최고이다. 그래서 이 시기 카드는 그냥 지금 들어보시고 그냥 이때쯤이구나 참고만 하시다가 새로운 연인이 들어오면 "헉, 그때 그 리딩이었구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시기 카드에서는 11일에서 11주라고 나오고 있어요. 빠르게 보면은 2주 안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2주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정말 길어져도 한 2달 반 이내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특징, 조언, 그리고 이 시기 카드 잘 챙겨가셔서 소중한 연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마음을 표현해올 상대, 연락해올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3번 분들한테 찾아오는 인연의 경우 9패일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기는 한데, 이게 전애인이다, 사귀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의 9패보다는 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선가 듣거나 봤거나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잠깐 친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의 친구로 봤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정말 조금의 정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9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짝사랑하거나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왠지 모르게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조용히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리딩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서 상대방의 성향이라던가 그 분위기가 그 사람과 비슷한지 체크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있나 라고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길에서 뭔가 번호를 따여서 이렇게 우연히 시작되는 만남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직장 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취미나 운동, 학업과 같이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계기,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접점이 생기면서 확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총과 말 카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방아쇠를 탁 당기면 총알이 나가고 그에 맞춰 막 경주 마들이 질주하듯이 한 번 접점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는 순간 정말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푹 사랑에 빠지게 된대요. 딱 이 마이 판타지 카드가 나왔다는 것에서 게임 끝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본인의 판타지를 충족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연애 성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뭔가 본인이 꿈꿔왔던 연애라든지 뭔가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는데요. 그만큼 깊게 여러분들한테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성격, 혹은 연애 성향, 외모, 외적인 모습들이 이 사람이 꿈꿔왔던 것들이다, 이 사람이 이상형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는 사람, 본인 인생에서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행복감이 좀 많이 채워지는 연애가 될 것 같거든요. 구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과 예전에 봤을 때, 예전에 알고 지낼 때는 보지 못했던 매력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오랜만에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졌다, 너무 잘생겨졌다, 이렇게 외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되거나, 이전엔 좀 가볍게만 알고 지내서 몰랐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깊게 보면서 성격이나 내면에 좀 끌림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상대가 느끼는 이 호감의 정도, 끌림의 정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딱 스파크가 터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에 의심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감정을 느끼는지,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좀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뭔가 물어본다든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뭔가 의심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모든 걸 다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도 그럴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날 질려하지 않을까? 혹은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본인이 느끼는 대로 다 애정을 표현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돈도 시간도 마음도 간도 빼서 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타입이어서 이런 말로 듣는 애정 표현뿐만이 아니라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든지 선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데리러 간다든지 데리러 온다든지 이런 것들 하루하루가 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여기 스포일링 이유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주님, 여왕님, 왕자님 떠받들게 하겠다 이거예요. 넌 무조건 공주님, 왕자님 취급 받아야 돼. 넌 그럴 자격 있어. 넌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선물이든 여행이든 너가 필요한 건 다 해줄게. 넌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 쓱 내미는 그런 세심함까지 갖춘 사람이 아닐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본인이 애정과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좀 해맑은 태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분 외모 자체는 좀 차갑고 무뚝뚝한 이미지이긴 해요. 근데 웃을 때 혹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들과 있을 때 완전 생판 다른 이미지가 된다고 해요. 어린아이 같이 좀 해맑고 귀여운 모습으로 변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난기 넘치고 은근히 어리고 은근히 애교도 있고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밝은 에너지와 반전 매력으로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기만 할 것 같은 이분도 평소에는 뭔가 다양한 플러팅과 칭찬,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분들을 정신 못 차리게 감싸 안다가 갑자기 기분이 침울해지거나 우울해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애정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띄워야겠다. 뭔가 여러분들을 웃겨줘야겠다. 이런 의무감이나 어색함 없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 상대에게만, 편안한 상대에게만 자신의 약점이나 좀 일상적인 모습을 개방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데이트가 재미가 없다거나 뭔가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놨다,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3번 카드를 뽑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재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소와 달리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텐션이 높지 않다. 뭔가 오늘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때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상대의 감정을 의심하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옆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면 상대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많이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상대의 솔직한 모습이나 내면을 더 잘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단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연애하면서 혹은 썸 탈 때 참고하면 좋을 점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한 귀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특징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와 시기 카드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언 카드를 먼저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지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뭔가 조언 카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좀 지쳤다, 생각이 많다,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최근 관계가 끊기면서 허탈함이나 허전함을 겪고 계시거나
신체적이나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고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지치고 복잡한 마음을 말끔히 회복시킬 정도로 빛나는 사람. 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이렇게 쉬는 집처럼 따뜻한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곧 가져다 줄 테니 그 전까지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쉬어가는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그렇게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뭔가 생각이 많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쳤다, 아니면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감정들을 최대한 조금 녹여내고 계시다가 불현듯 일상에서 찾아와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대해주고 따뜻하게 휴식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확 낚아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이 인연을 카드가 가져다 줄지 한번 시기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서는 3주 그리고 3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점 기준으로 빠르게 보자면 3주 안에 이런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길어져도 영상 보는 시점 기준으로 3달 이내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특징 그리고 조언, 시기 카드 내용까지 잘 챙겨가셔서 소중한 인연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마음을 표현해올 상대, 연락해올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카드로 딱 결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issing You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립대요. 여러분들이 그립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4번 분들한테 곧 마음을 표현해올 상대는 이제 뉴페이스보다는 과거에 썸이든 연애든 어느 정도 연애적 감정을 나눴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상대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예요. 자세히 보면 등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등에 막 화살이 꽂혀져 있거든요. 또 다른 카드를 보면 문이 박살나 있고 주변 배경이 완전 폐허같이 허허 벌판이죠.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관계가 끊긴 지 얼마나 지났든 상대의 현재 후회나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 후회나 미안함, 보고 싶은 감정이 이 화살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꽂혀져서 괴롭히고 있다. 이 허허 벌판의 폐허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때 가족들의, 친구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었더라면, 이런 거 있죠. 그런 미련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뭔가 여러분들만큼의 임팩트를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연애를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이미 이 사람을 다 잊고 재회할 마음이나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딩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이라던가 무조건 이어지게 될 연인이 아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해올 사람, 고백해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그래, 얘가 현재 나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 부분을 후회하고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싫다,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차단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음이 아직 남아있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정리를 해놓는 식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일까? 딱 구패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헤어진 지 좀 오래되셨다던가 구패가 여러 명이어서 그중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쉽도록 이 카드들이 주는 힌트를 보자면, 이분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카드, 그리고 배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른 사람 의견 카드, 이 세 장을 미루어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로 헤어지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직장 혹은 본인 학업이나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취욕이 좀 강하신 분이라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느라
연애에는 크게 신경을 못 썼을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었을 수 있고 본인도 노력은 하는데 그 중간에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다. 지금 다른 걸 신경 쓰기 버겁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혹은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백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장거리를 의미해요. 한 명이 군대에 가 있다거나 해외에 가 있다거나 장거리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람 의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사정이나 상황을 이 리딩에 대입해서 들어보셔야겠지만은 일단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직장, 돈, 장거리 혹은 이제 제3자의 방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헤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그 상대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연락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사람의 성향, 속마음을 봤을 때 어떻게든 조금 혼자 케어하려는, 해결하고 단정 지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 버텨오다가 서로 포기하고 합의해서 헤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끌어안다가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별을 말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전해올지,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 한번 보면 이 유리병 안에 메시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이번에 직업이나 인생에 관해서든 혹은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든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관계를 대입해서 들어보셔야겠지만 위의 예시처럼 뭐 직업적으로 바쁘다든지 본인이 너무 지금 책임질 게 많고 버거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좀 풀리는 소식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 배가 장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동수를 의미하기도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근처로 오게 될 일이 생긴다든지 뭔가 정근이나 이사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경우에도 이제 이분이 혼자 계속 힘들어하고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해보다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본인이 부족했던 점들 확 깨닫게 되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조금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갖고 그래, 내가 해결해볼 수 있겠어. 이 관계 내가 다시 잘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간대요. 이 관계의 마지막 카드로도 협력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전에는 서로 너무 주장이 달라서 혹은 상황적으로 뭐 맞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관계가 어긋났었다면 이제는 좀 실마리가 생겨서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대방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상대방한테 또 우리 관계에 기회를 한 번 더 줄 생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만약에 아니다, 난 너무 싫다, 나 이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본인이 인생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다시 관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찾아오게 된다는 거 마음에 예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진짜 끝이 없는 어둑한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다. 너무 관계에 빛이 안 보이고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맨날 싸우고 헤어지고 반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재회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변화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어느 정도 포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딱 이 미싱 유 카드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이나 그리움이 그런 포기했던 사실을 뛰어넘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커졌다. 그리움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빈자리가 컸었다. 얼마나 힘들든 여러분들이 너무 그립다.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해놓으셨다가 상대방이 어떤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상대방이 의욕 넘치게 다가왔을 때 일단은 들어보는 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걸로 관계의 시작점을 잘 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결정하시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과연 언제 상대와 연락을 해올지, 마음을 표현해올지 시기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 5주에서 5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점 기준으로 정말 빠르게 보자면 한 달 안 되는 시기, 한 달 조금 넘은 시기에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보자면 만약에 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가 이렇게 조금 혼자 생각하고 골똘히 좀 고민해보고 본인이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좋은 소식이 생기게 되는 그 시기가 5달까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속마음이나 상대가 후회하고 있는 부분, 조언과 시기 카드의 내용을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에 가장 가까운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